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뭐니 해도 변이, 중국 변이에 관련해서 좀 전해주시죠. XBB 1.5. 예.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염기소열 분석한 그 첫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북부는 벌써 80%가 네. 넘어서 우세종이 완연히 됐고요. 일단 큰 결론은 더 확산할 거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변이가요? 네, 예. 지난 5일에 기술평가 회의를 해서 평가를 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번 데이터 대부분이 한 국가, 이게 이제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나온 거를 고려를 할 때 앞으로 확산세를 속단하는 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긴 한다 하면서 이제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 도대체 아직도 투명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 세계보건기구 총장도 오늘 새벽에 화상 브리핑하면서 중국이 이제 춘제 네. 이제 이동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한 그 확산 위험을 좀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중국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이 어젠가 그랬죠.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그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자기들 그 국영 그 매체가 밝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우리로서는 없다. 이렇게 좀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또 그 중국이 최근에 그 방역 관련 정보를 전보다는 더 주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사망자 집계는 여전히 축소하고 있다. 아주 이건 딱 찍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중국 코로나 관련돼서는 뭐 계속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얘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태인 겁니까, 중국은? 그렇죠. 네. 지금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인데 지금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오는 27일 그 공중보건 그 긴급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그 공중 그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거다 하는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조금 좀 푸는 쪽으로도 하는데 찬반 논란이 많은 모양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그 적용하고 있는 그 전염병이 세 개죠. 네.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이건 이제 이름이 M 두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원숭이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몽키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아마비 이 세 예, 개거든요.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1월 말에 이제 처음 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돼 가지고 이제 3년 가까이 유지가 되죠. 네. 분기마다 긴급위원회를 열고 이제 유지 여부를 네. 결정을 하는데 가장 최근 회의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변이 상황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XBB 1.5 이 그 리스크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WHO가 이 XBB 1.5하고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라라는 가이드가 네, 그리고 있었을까요? 또 네.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루즈해졌죠. 네. 그래서 그런지 특히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 관계자 얘기가 그 장거리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감염 위험 여건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지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이 이 공고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비행기에서도 마스크 안 쓰나요? 글쎄요. 예. 근데 다 쓰지 않나요? 누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왔는데 예. 자기만 쓰고 있어서 좀 민망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안 쓰는 모양입니다. 예. 특히 그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안 쓰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미국이 지금 XBB 1.5가 미국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퍼지는데 세계보건기구 유럽 그 관계자 얘기는 아직은 미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권고할 단계는 아니다. 글쎄 이거는 중국이 들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도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개국 정도인 걸로 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 변이는 계속해서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국 네.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거 해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네. 그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어제 네. 여러 명의 그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백악관이 이르면은 올 봄에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뭐 그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미국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이걸 이제 연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이 시한이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새벽에 시한이었는데 그냥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2번째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90일, 3개월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연장을 하니까요. 네. 이제 90일이 더 연장이 된 겁니다. 3년 한 거네요, 벌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통들 얘기는 이제 90일 연장이 됐으니까 이 기간 동안 특히 XBB 1.5 이런 그 확산 추이 같은 걸 좀 더 보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 회의 때 그럼 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회의가 그러면 이제 뭐 한 이제 이번 됐으니까 이제 3월 좀 지나서 되겠죠. 가능성이 있네요. 봄이겠네요. 그렇죠. 그때 보고 참 많이 들었죠. 피벗. 여기도 피벗이 나오네요. 정책 전환할지를 판단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자가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고령자들이 기존 백신을 안 맞는 게 문제인데 네. 여기는 개량 백신, 그 이가 백신. 중국은 없어서 못 맞는데 미국은 있는데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고령자 그 개량 백신 접종률이 38%밖에 안 되네요. 미국이. 네. 이 CDC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피봇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라는 거고요. 별로 미국은 진짜 별로 걱정 안 하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여기 대해서 저는 미국 보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봄에 어쨌든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미국이 풀고 안 풀고는 이것도 상당히 그 영향이 그렇죠. 있겠죠. 네. 상징적인 의미도 좀 될 것 같고요. 네. 백신 접종이 미국도 뭐 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군인에 대해서는 의무였나 봐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았죠. 네. 특히 공화당에서 지금 뭐 하원 장악하고 나서 조사하겠다고 지금 뭐 이미 그냥 뭐 조사 뭐 특히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네. AP통신이 어제 전했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오스틴 장관 명의로 메모를 냈는데 그동안 이제 미군에 대해서는 접종이 의무화 했는데 이거를 공식 폐기를 한다. 이제 곧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메모를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도 안 맞는 병력은 어떻게 할 거냐 한 거는 이 현지 그 해당 지휘관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라. 조금 여지를 주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그래도 미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속 권장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 개인 보호에도 좋고 그다음에 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지를 달았습니다. 또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예. 저는 어쨌든지 간에 미국은 작년 말에 네.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동안에는 그 법에 따라서 미군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거를 풀기로 하고 그 한 60일인가 한 달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끝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몇천 명 정도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안 맞는 사람들은 이제 예외를 했는데 뭐 나 죽어도 못 맞아 이런 사람들은 한 몇천 명 강제 전역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지금 뭐 소송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공화당이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시비 붙겠다는 건데 일단 미군 강제 접종 의무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 관련돼서 이제 그 보복 조치, 네. 그 비자 중단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우리는 또 추가 보복이 나왔죠. 네. 일본하고. 예, 예. 경유에 대해서도 뭐 네. 단기 비자하고 뭐 일반 비자 뭐 네. 대부분 안 한 거 했다가 또 불과 하루 만에 경유 대개 이제 이렇게 외국을 가는데 중국 어떤 도시에 갔다가 이렇게 비행 뭐 이렇게 잠깐 며칠 있다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경유 비자 네. 한국하고 일본 또 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뭐죠? 도착 비자. 급하게 가서 이제 현지에서 받는 비자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국, 일본은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단 비행기 갈아타기 위해서 그 공항에서 기다리는 거 24시간 그거는 그냥 놔두는 모양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꼭 집어가지고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두들기는데 그러네요. 어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정례 브리핑에서 네. 이제
기자들이 아마 이제 한국이나 일본 기자가 물어본 것 같아요. 예.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느냐? 아, 그러니까 유럽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예, 예. 왜 아니 미국하고 유럽국들도 몇몇 나라가 똑같이 그 규제하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대해서 대답이 관련 국들의 중국 차별 실제 상황의 근거에 대등하게 처리한 거다. 글쎄 이게 대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할 말이 없네요. 예, 믿을 수 없다. 네. 뭐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밉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게요. 이제 제가 네. 좀 더 말씀드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이제 그런 대변인 얘기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노코멘트라고 예. 내 이름 예. 밝히지 말아 하면서 네. 그 여러 가지 뭐 격리시설 같은 것도 뭐 중국 사람들은 뭐 막 그냥 침대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문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무슨 뭐 노란 뭐 딱지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은 따로 한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아, 딱지는 원래 자기들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SNS로 예. 그런 얘기 소문이 엄청나게 예, 좀 중국 퍼진다고 SNS 요. 하는데 예. 언론에서 좀 여러 군데에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아니라고. 그것이 아닌 걸도 네네. 있고 우리 정부도 그거 아니라고 네. 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뭐 어디다가 가둬놨다는 거 그거 아니라고 호텔 사진까지 어제 맞습니다. 발표했던데요. 자장 외교 소식통들이 예. 이제 그 중국 SNS에 막 그런 글이 뜨고 예. 중국 여론이 지금 안 좋다. 예. 그래서 지금 백지 시위 때문에 이제 중국 지도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본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예. 지금 이렇게 뛰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된 정치적인 그런 결정인 것 같다. 이렇게 슬그머니 그러니까 귀담을 뭐 했습니다. 한국이 제일 쉽다. 뭐 예. 그런 겁니까? 그 이제 글로벌 타임스도 예. 어제 예. 그 사설 제목이요.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 폭로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사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거 뭐 격리시설 차별하고 뭐 딱지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뭐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네. 식의 그 글이 올라온다는 걸 또 글로벌 타임스가 올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인민대 교수 스인훈 교수 이 사람은 뭐 중국 국무원 고문이네요. 그래서 네. 중국 내에서는 이 사람 뭐 말이 꽤 힘이 실리는 모양인데 네. 이 사람은 최근에 그 한국 국회의원 몇 사람이 대만을 갔는데 네. 그게 조금 괘씸죄가 적용됐지 않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네. 포스트 어제 보도인데요. 그러면서 이 스인웅 교수 얘기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때리는 게 딴 데보다는 쉬워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기를 무슨 지나가는 그러니까 뭐 말이에요. 뭘로 아는 거네요. 거기다 또 덧붙여서요. 예. 중국이 다른 서방국에 보복을 해도 그 일반적으로 그 강도가 한국에 하는 것보다 더 약해질 수 있다. 그것까지.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건 좋은데 상당히 괘씸하네요. 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기분이 상당히 안 좋네요, 진짜. 네. 지나가는 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격리 시설에 침대도 없고 뭐 갇혀 있고 온수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사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예, 당연히 사실 아니죠. 이야기를 우리 했는데도 그 지하철 그 공중 그 화장실 가도 이렇게 틀면 따뜻하고 예, 엄청 그럼요. 깨끗하죠. 그러니까 예. 깨끗하고 그런데 예.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정도로 좀 중국 내에서 감정이 안 좋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유언비어까지 뭐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면서 반한 감정이 좀 네. 거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정 적자가 59조 원이다. 예, 네.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러시아 최근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군비 지출이 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소련 해체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그 재정 적자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 재무장관이 그저께 정부 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2020년 재정 적자가 59조 3천억 원 우리 돈으로요. 네. 그래서 GDP의 한 2.3% 수준이라고 네. 보고를 했답니다. 예. 이 재무장관은 그래도 전쟁 얘기는 하지 않고 지정학적 상황하고 제재에도 자기네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했다고 또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뭐 전쟁은 다 재정으로 하는 거니까 네. 재정이 뭐 좋을 리가 없죠. 예. 저는 뭐 그 구체적인 재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 쪽 얘기는 그 소식통들 얘기는 재정 수입이 한 2조 8천억 루블 늘어났지만 지출이 6조 4천억 루블 늘어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뭐 적자가 더 심해졌다는 거고요. 군비 증강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긴급 예상도 끌어다가 쓰고 뭐 국채도 발행을 했죠. 예. 그런 건데 사실 러시아에서 제일 재정 적자가 컸던 거는 코로나 그 대유행 직후 2020년으로 돼 있고요. 근데도 뉴욕 타임스는 전쟁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재정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주저앉을 거로 많은 서방의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네.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믿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번에 코로나 때 쓴 거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나눠준 그렇죠. 거지만 그렇죠. 지금은 지금 그렇죠. 공중에서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예. 뭐 뉴욕 타임스 전망은 뭐 군비 지출이 한 30% 정도 늘어날 거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유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예. 팔긴 팔지만 막 그냥 엄청나게 후려쳐서 그나마도 물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22년보다는 호황이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훨씬 더 재정 적자가 폭이 커질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러시아의 재정 적자 문제는 압박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글쎄요. 있겠네요. 옐런 예. 미국 재무장관도 그 가격 상한제가 잘 되고 있다는 또 얘기를 한마디 네. 더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석유가 그래도 나오면서 네. 그 러시아 재정도 타격을 가하는 이중 예. 두 마리 토끼잡이 네. 성공하고 있다고 자기는 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달 5일부터는 러시아 석유 제품도 지금 이제 네. 가격 상한제 예, 적용할 예, 계획이죠. 이제까지 그 상한제는 그런 대로 그래도 큰 잡음 없이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 거죠. 원유 판매도 뭐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네. 네. 그렇군요. 전쟁이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11개월 아. 대째가 됐죠. 근데 지금 CNN이 분석을 했는데 네. 러시아가 포격하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한창 때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그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그 군사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연관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가요? 그 뭐 재정도 그럴지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서방 당국자들이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아직도 자기들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네. 우선 타자 같은 게 많이 진짜로 떨어졌거나 재고가 아니면은 전술을 좀 바꾸는 그런 어떤 전술을 전환하는 그런 시기라서 조금 작전을 좀 이렇게 소강 상태 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CNN 분석은요, 이제 러시아 무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얼마 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미사일 같은 이제 그러니까 좀 고정밀 무기 쪽이 주로였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일반 무기, 뭐 탄약 같은 거, 재래식 무기 쪽으로도 이게 그런 게 완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무기 공급이 달리는 것 같고, 뭐 일각에서는 뭐 생산된 지 40년이 넘은 탄약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일단 러시아가 지금 뭐 연합군하고 싸우느라고 상당히 뭐 많이 달리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연합군 쪽은 어떤가요? 예,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뭐 괜찮은가요? 이렇게 뭐 좀 힘이 빠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뭐 좀 권투 경기 같은 좀 이렇게 휴식기도 있는데 뭐 아닙니다. 그냥 팰 때 더 패자 이런 식으로. 저 영화 그거 보셨죠? 뭐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거기 유호성이가 나와가지고 왜 나만 때려 그러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CNN이 또 이것도 또 분석을 예. 했는데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기회에 우크라이나에 주는 무기를 아주 훨씬 더 좋은 걸로 더 주자. 더 공격적인 걸로 네. 이제 그동안에는 좀 눈치 보면서 줬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군의 그 작전 능력도 이제는 신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우리 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줘도 절대로 그 러시아 본토 공격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믿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화끈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우크라이나가 그 뺏긴 그 점령지를 탈환할 수 있는 혹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그 브래들리 장갑차 네. 하고 그다음에 패트리엇 미사일 더 주기로 그쵸. 한 거 이게 대표적인 그런 그 케이스라는 겁니다. 네. 네. 전쟁의 양상이 진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CNN이나 미국 방송들 보면 그 퇴역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용 돈 많이 벌더라고요. 예. 중장 출신이라는 미국 퇴역 장성이 CNN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브래들리 이 장갑차 한 50대만 딱 전열을 갖추면은 러시아 직선 방어선 이건 아주 가장 이제 뚫기 힘든 건데 이것도 화끈하게 뚫을 수가 있다고 자기는 본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전술 전략 전문가들까지 나와서 이제 코멘트하고 이러는 상황이네요. 패트리엇 미사일도 지금 그동안에도 미사일을 좀 줬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그 사거리 이제 도달거리가 짧았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공격력도 약한데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준 것 중에서 가장 첨단으로 이제 되는데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러시아 그 전투기 같은 거를 직접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상군도 훨씬 움직이기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효과도 있을 거다. 그런 가운데 펜타곤 대변인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는데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군 뭐 많게는 한 1,000몇 명 이상을 오레곤 미국 오클라호마 중가로 기지로 불러가지고 패트리엇 실전 운영 훈련까지 시킨다는 거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에 같았으면 쉬쉬했는데 이제는 네. 뭐 그냥 아주 들으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회에 우크라이나가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로 보는 것도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뭐 확전은 안 하겠다. 계속 그런 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도 오늘 새벽에 네. AP통신에 거듭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한테 장거리 미사일 줘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순수하게 방어용이고 절대로 러시아 본토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글쎄요. 이건 뭐 이것보다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하고 이제 러시아 군 아주 바짝 더 말리자는 뭐 그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우크라이나가 그냥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전쟁을 하면 뭐 핵무기라든가 이런 거에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는 전략인 이런 것 가운데 같습니다. 좀 라이스 전 국무장관하고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네. 워싱턴 포스트도 공동 기고를 했습니다. 네. 군사 지원을 급격히 늘릴 혹이다. 그런데 네. 특히 가장 그래서 이거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거는 기갑 차량이다. 그러니까 브로들 네. 같은 그런 걸 더 많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글쎄요. 가운데 EU에서는 좀 장기전 얘기도 나오는 겁니까? 네, 네. EU도 지금 보니까 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에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 스웨덴이거든요. 네. 거기 외무장관이 회견을 했는데 러시아가 미국하고 유럽을 갈라놓으라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어림도 없다. 그러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정치, 경제, 군사, 뭐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화끈하게 지원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지금 이 유럽연합이 이제 9번 제재를 했죠. 9차. 네. 10차 제재도 준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얘기는 안 했는데 유럽연합 소통이 이제 이것도 하필이면 또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에서 또 슬그머니 흘렸네요. 그러면서 추가 제재, 10차 제재를 하게 되면은 핵연료하고 다이아몬드가 포함될 거다. 지금 이 두 개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짭짤한 거거든요. 예.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겁니까. 핵연료는 미국 원자력 업계에서도 이거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도 포함할지도 모른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들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슬그머니 압박을 넣는 것 같습니다. 예, EU가 이제 겨울도 끝났고 네. 그다음에 경제도 좀 살아나고 하니까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 소송 얘기가 그렇지만 아직 10차 제재를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네. 러시아 통신한테요. 예. 네. 그래도 뭐 슬슬 뭔가 때우는 거죠. 글쎄요. 예.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얘기인데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과 관련돼서는 좀 민감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뭐 연금 개혁 네, 연금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차 집권 때도 이거 하겠다고 했다가 아주 된통 곤욕을 치렀거든요. 네. 그때도 아주 뭐 연금제도 단일화 이제 보니까 지금 막 프랑스는 연금이 직종별로 42개나 되네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코로나 직전이죠. 2019년 12월에 총파업했거든요. 그래도 네. 아니야 하고서 막 마크롱이 뭐 버티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예. 그랬는데 재선되고 나서 예. 또다시 또 네.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또 노조총연맹이 19일부터 총파업한다. 근데 뭐 마크롱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지난번에 재선에 도전하면서 그때 지금 프랑스는
그 법정 뭐죠? 퇴직 연령이 62세입니다. 근데 이걸 65세로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면은 지금 한 해에 뭐 100억 유로 이상의 적자가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연금 완전히 다 고갈된다. 그랬는데 워낙 반발이 거세서 그런지 총리가 발표했는데 62세에서 64세, 그러니까 64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년을 조금 낮췄습니다. 65세에서 64세. 조금 그러니까 3년 더 일해라 했다가 2년만 더 일합시다. 그래도 지금 뭐 프랑스 사람들은 전혀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64세 그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74%가 62세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64세 찬성률도 16%밖에 안 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양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보를 안 하면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하원에서 여기도 여소야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당을 네. 설득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 특별 조항이 있어서 이제 이걸 하면은 하원 이렇게 우회해서 대통령이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과연 감수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마크롱한테 부담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사실은 그 유럽 쪽의 연금 문제가 크게 문제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결국 어떤 나라는 조금 낫고 어떤 나라는 좀 더 안 좋고 한 게 이게 다 정치인들 문제 같아요. 틈만 있으면 그 나쁘게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지경까지 저는 오게 되는 것 마크롱 같습니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연금해서 이걸 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네. 더 오래 일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근데 뭐 국민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 근데 사실은 뭐 정부 돈을 국민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세대의 돈을 그렇죠. 본인들이 예. 쓰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어려운 생각합니다.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다른 얘기 네. 좀 그 연준이 기후에 관련돼서 뭘 해라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예. 그저께 스웨덴 이거 릭스뱅크 중앙은행 모여서 거기서 네.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독립성 얘기를 하면서 예. 물가 안정에 충실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기후 위기 견제를 위해서 자꾸 연준이 좀 움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우리한테는 그런 게 법적 권한도 없고 우리 임무가 아니다. 예, 딱 손을 확실하네요. 그었습니다. 예. 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던 대로 하겠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아주 발끈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가장 최근에 작년도 미국의 기후 기상 이변 때문에 피해액을 추산한 게 나왔는데요. 건당 10억 달러 피해가 넘는 거 18건만 추려보니까 우리 돈으로 206조 원 정도 피해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횟수는 줄었는데 네. 강도가 4, 5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뭄 같은 것도 역대급이었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국립해양대기국 국장 얘기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기후 위기 탓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글쎄 이게 딱 파월이 그런 얘기하고선 딱 맞춰서 나왔는데 파월이 이 보고서를 글쎄 봐도 나는 하는 대로 나는 그냥 하던 대로 간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참 통화 정책에 이런 기상 그러게요. 피해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하는 지금은 사실 재정 정책으로 다 하는 거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해지면 그러니까요. 같이 안 할 수 없겠죠.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무슨 기상이변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참 그렇다고 또 이건 진짜 사람들 모든 이의 생존에 관한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협조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일단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파월 의장 물가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좀 그렇죠. 복잡할 텐데 물가만 머리가 기후까지 좀 네. 무거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